지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되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단인데요.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단이 국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신의 한수 현장중계팀에서도 이분의 말씀을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바로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와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인터뷰를 나눈 지금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또 지금 많은 분들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린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기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의 약간 직대성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다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나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빳빳한 신권 같은 사전투표지 다발, 이게 또 논란이 됐죠. 뭐 이거를 펴서 넣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접어서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서 개표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이 접힌 흔적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견된 이 다발 보십시오. 빳빳합니다. 접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구김이 없는 빳빳한 이 투표 용지 다발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 혹시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인쇄 용지, 그 투표한 인쇄 용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래 여백이 길게 나온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전투표장 가면요, 그 발급기라고 하죠. 선거인 누군지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딱 맞게 거기에 딱딱 잘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발급기도 용지가 일관성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쏠린 투표용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백이 길게 나오는 투표용지가 나오는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혹시 이것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투표용지 때문에 그러한 예외의 용지가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빳빳한 투표용지, 그리고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용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사진들을 본 전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내가 선관위에 있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빳빳한 용지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기울어진 투표용지, 어떻게 여백이 나오는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현직에 있었던 분들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지금 심각하다.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만 사실 나왔어도 좌파들이었으면요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럼요. 촛불 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세 가지죠.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전투표용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급기에서 딱 커트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붙어져서 나오는가? 이게 만약 사전투표용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요, 그 현장에서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이 얘기했었어야죠. 저 지금 한 장 더 딸려 나왔는데요?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 장이 붙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혹시 혼자서 두 개 찍었나?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왔으면 무효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라? 두 장 붙었네? 띡! 이렇게 해버렸죠? 혹은 또 뭐가 있느냐? 이거 선거 현장에서 나온 투표지가 아니라 밖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생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뭐로 보나 이렇게 보나 결국 다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는 투표용지였던 건데, 이거를 딱 본 선관위 관계자, 이 개표한 사람들, 어라? 붙어있네? 띡! 이런 식으로 처리했던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자, 또 하면 되겠지란 유튜버 채널에서 나왔던 영상이죠. 남양주에 물류창고 소각장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막 봉인지 막 그 버린 것들 나오고 심지어 기표 도장까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데, 이게 쓸 수 없는 거면 말도 안 하겠어요. 이 영상에 따르면요, 비닐 포장도 안 벗긴 기표 도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새 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새 거 같은 경우는요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뭔가 모종의 합이 맞아가지고 물류창고, 인적이 드문 물류창고에 도장들을 막 버렸다. 근데 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가져가가지고
추후에 선거 과정 등에서 이거를 찍어내가지고 특정 당의 승리를 위해서 공장처럼 이렇게 그 새 도장 가지고 막 찍어낸다고 하면 투표용지도 인쇄를 하고. 그렇죠.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선관위 차원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 부실한 관리 정황, 계속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 도장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 저희가 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전투표 끝난 날 직원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요. 투표함을 막 들쳤다가 뭐 했다가, 그리고 뭐 용지를 뗐다 붙였다가, 그리고 서명을 안 했다는 둥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있질 않나,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온 사례에 따르면은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여있던 봉인지와 개표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도 있다더라. 다시 말해서 봉인할 당시에는 홍길동이라고 서명이 됐었는데 그 투표용지가 개표할 때 보니까 갑순이로 바뀌어 있더라. 손탄 거네 그거는. 아니, 봉인할 때 홍길동으로 돼 있으면 개표할 때 홍길동이 상태에서 떼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봉인할 때는 홍길동, 근데 까보려고 보니까 갑순이. 그러면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뭐야, 그 중간에 한번 까봤다는 거네? 깔 때 그냥 깠을까? 혹시 그 까는 과정에서 뭔가를 넣지 않았을까?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음모론입니까? 이런 관리 사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증거보정 집행 현장을 갔더니 뚜껑 중앙의 구멍에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표할 때는 그 봉인지가 한 곳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투표함 그 뚜껑 둘레에다 붙이고 또 그 투표를 넣는 그 가운데 중앙 부분에도 붙입니다. 근데 개표할 때는요, 이 둘레 부분만 떼고요, 중앙의 봉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증거 보존을 갔더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뚜껑 중앙에도 떼져 있더라. 왜 뗐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짜 저 정도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주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시 했다고요? 뭐야, 여기 왜 뜯어져 있는 거야? 이거 왜 뽑혀 있는 거야? 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전 유성을 등등의 그 증거보전 집행 과정에서는 아예 봉인지를 다 뜯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놀랄거리 안 만든 거죠. 여기 왜 뜯었어? 여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그냥 깔끔하게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뭘 가짜뉴스야, 뭘 음모론이야. 자기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역시도 이미 언급된 사례긴 한데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요, 18개의 선거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선관위 통계에 따르면은 화성시 전체에 관내 사전 비례 투표수가 8,665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선거구, 2선거구, 즉 봉담읍이 제외된 3에서 18선거구의 관내 사전 비례 투표수를 봤더니 8,665다. 자, 1에서 18까지가 8,665라고 했는데 아래 보십시오. 1, 2를 뺀 게 또 8,665예요. 저거 신기하네. 이게 보면요, 선관위 데이터상에서 봉담읍, 즉 1선거구와 2선거구의 관내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면은 봉담읍의 사전투표는 0명이라는 건가요? 아무도 봉담읍에 투표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관리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당시에 아주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관내에 포함시켜 집계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관내는 관내, 관외는 관외, 각각 의미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말로는 그 봉담읍 같은 경우는 관내를 그냥 관내에 포함시켜버렸어요?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해명한 거예요.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내가 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관내로 갔다는 소린 건데, 이게 지금 애초에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된 짓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원래 관내인 건데 관내로 갔어요 라고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봉담읍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없어요. 그쵸. 봉담읍 제1투표소, 제2투표소. 관내가 없네요. 예. 근데 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 저쪽 사람들이 봐도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야, 니들 이렇게 했잖아.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니? 야, 해명해봐.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부에서 그거 음모론이다, 가짜뉴스 왜 하냐, 이런 말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유령투표 의혹도 제기됩니다.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본투표를 하려고 4월 15일날 투표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하셨던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당사자는 투표하는데 투표한 곳으로 짓게 되는 유령 투표 아니냐. 즉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사람 그냥 투표한 걸로 해가지고 표 넣자, 표 얹기 하자, 뭐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꽤 보고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는요, 3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오정, 원미, 소사 3개의 구가 있었는데 이 부천이 무슨 뭐 행정 실험을 한다면서 구를 없애버렸어요. 아, 구를 없애버렸어요? 네, 인구가 85만 명인데 그 3개 구를 10개의 동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동이라 해가지고 동이 10개예요. 이게 단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부천시가 사전투표소가 36곳이었거든요. 근데 동이 10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소가 10곳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전투표소가 10곳밖에 안 됐다, 이걸 지금 따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천 의뢰에 해당하는 신중동을 보십시오. 투표소가 딱 한 곳, 그 신중동이란 곳 자체 신중동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중동에서 사전투표가 18,210명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말이 이틀이죠. 투표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뭐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틀이면은 24시간 밖에 안 돼요. 근데 24시간 동안 18,210명이 한 곳에서 투표하려면요, 1분당 12.6명이 투표해야 된다. 와, 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표 얹기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소의 CCTV를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투표함에 넣는 숫자랑 개표된 거랑 무조건 맞아야 돼요. 뭐 찢어지거나 잘못된 거는 무효표로 표기가 되니까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선관위에서 영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한번 세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천 상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2,921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여기 역시도 1분당 9명 꼴이에요. 6, 7초당 1명 꼴이 투표했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다.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 들고 증거보전 집행 가도 지금 사전선거 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 선관위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법원에서 증거를 보존하라고 했으면은, 달라고 했을 때 내놔야죠. 선관위가 뭔데 그 사전선거 명부를 안 내놓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안 내놓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루진 못했지만은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아니, 거기 가면 창관이도 많고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너무 좀 괴리가 큰 거 아니냐라고 말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민경호 의원도 얘기했었어요. 창관을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신 분들인데요,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희가 절차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투표용지를 분류한 다음에 분류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기계에서 수수수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계가 무슨 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쑥쑥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관인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다행이지, 백지표가 일본으로 가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동안 창관인이 다 발견했을까요? 분명히 누락되고 창관인이 놓친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류기 거치고 검표기 거치고 나면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 검표하고 나서 그 선관위 관계자인지 누군지가 이제 그걸 또 한번 봐요. 제대로 됐나? 근데 이게 제대로 보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르륵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스르륵 할 때 중간에 뭐 10장 중에 한 장이 만약 백지가 섞여 있으면 그건 보기 쉽겠죠. 근데 100장 묶음에 한 장 막 섞여 있어요. 그거 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스르륵 문제 없네, 스르륵 문제 없네, 그런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물론 창관인들 열심히 선거 혹시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발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번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의혹들이 과연 전부겠느냐? 겨우겨우 찾아낸 게 이 정도인데, 그 안에 있는, 그 기저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과연 무엇이 있었을지, 과연 그것이 창관인이 있다 한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눈들이 있다 한들, 그것을 과연 우리가 다 잡아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인터뷰를 마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맹신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들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음모론이란 말인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본다. 외면하거나 조롱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세간의 선거 부정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음모론이라고 떠들 게 아니라, 미쳤냐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자세가 옳지 않는가라고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너도 그거 믿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하죠. 뭘 믿고 안 믿고의 논쟁이야. 아니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뭐 이게 무슨 신앙이야? 무슨 종교도 아니고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지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봐도 백지가 일본으로 가면 이상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관내 투표가 없다고 하는데 넌 그게 말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당연히 그러면 선관위가 해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내부의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집대성한 것들 이게 과연 전부겠습니까? 금지 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 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 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